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TV입니다. 경향 무조건적으로 다음을 봉사가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크스입니다. 이게 바로 고지의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저희 보상가배상TV에서는요, 매일 이런 보상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바로 후유장애 보험금인데요. 다들 보험을 가입하셨다면요, 보험 가입 내역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3%부터 80%까지 후유장애 발생 시에 지급률에 따라서 가입 금액을 지급한다. 이런 후유장애 담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장애 담보가 있는 건 아는데 과연 이 보험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아마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후유장애 담보는요, 약관을 보게 되면요, 13개의 신체 부위에 대해 장애가 남았을 때 각각 지급률에 대해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3개 부위는요, 눈, 귀, 코, 입, 그리고 외모, 그리고 척추, 그리고 체간골에 대한 장애,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장기 및 비뇨 생식기, 마지막으로 신경계하고 정신행동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험증권을 확인했는데 이 가입금액이 3%부터 80%까지 2억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가입금액이 2억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을 받냐,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팔다리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우리가 팔다리에는 6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자, 팔에 보면요, 어깨, 팔꿈치, 손목 있죠. 다리 쪽에는요, 골반, 무릎, 발목이 있죠. 만약에 이 부위 부근에서 골절이 되고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손목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쪽은 강직이 돼서 한 반 정도밖에 안 움직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손목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한이 있는 정도가 정상적인 건 100%라고 하면은 다친 이후로 이 100%가 아니라 25%밖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입 금액의 20%를 청구할 수 있고요. 아까 2억이었기 때문에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정상 손목의 50% 움직인다. 그러면은 가입 금액의 10%,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정상 손목에 한 75%까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은 가입 금액의 5%, 1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손목으로 설명드렸지만 지금 이 움직임 각도는요, 손목, 팔꿈치, 어깨, 골반, 무릎, 발목 전부 다 동일하게 25%밖에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20%를 받을 수 있고, 반밖에 안 움직인다. 그러면 10%를 받을 수 있고, 25%만 제한돼 있다 라고 하면은 5%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보험이 내가 2개가 있는데 여기에도 2억이 돼 있고 다른 보험에도 또 2억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건 각각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결론은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 받는 거죠. 이게 만약에 10개 돼 있다. 그러면 10군데에서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요, 교통사고로 받는 금액보다 여기서 받는 금액이 훨씬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장애 부분에 대해서는요, 척추 같은 경우에는 제가 82회 영상,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37회 영상, 그리고 얼굴 외모에 대한 장애, 거기에 대해서는 29회 영상, 이 영상들에서 설명드렸고요. 또 설명 안 드린 다른 부위를 설명드리면요,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요, 손가락이 골절됐는데 정상 손가락에 비해서 반밖에 안 움직인다. 그러면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금액의 10%를 받을 수 있고요. 아까 2억이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이 정상 손가락에 비해서 반 정도 안 움직인다 라고 하면은 가입 금액의 5%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 손가락이 다 2분의 1이 제한됐다 라고 하면은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엄지발가락은 8%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발가락들은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신체의 13개 부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이런 식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후유장애 보험금이에요. 그럼 과연 이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사고일로부터요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관련과의 전문의에게요, 보험약관에 정해진 대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요, 이 장애 진단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해당 부위의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기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장애가 남는 근거인 검사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장애가 영구장애다 라는 내용이 기재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후유장애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요, 영구장애일 때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한시장애라고 하더라도요, 아예 지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5년 이상의 한시장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했던 금액 있죠, 그 금액의 20%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5년 이하의 장애다,
라고 하면은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한시장애로 합의했다고 해서요. 이 보험도 한시장애가 아닙니다. 이 보험은 영구장애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시장애하고 영구장애가 뭐가 다르냐를 비교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도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말할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보통 이렇게 장애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했죠. 보험사의 약관에 규정된 대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된다. 그러면 일반적인 환자들이요. 이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요. 보통 두 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자기를 수술했던 의사, 그리고 재활을 담당했던 의사,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 그래서 보통 이 장애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두 명 의사한테 찾아가는데요. 보통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술한 의사한테 집도의한테 갔다. 근데 집도의한테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달라 라고 하면은 집도의가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이걸 겁니다. 일단 장애 판정할 시기가 아니다. 핀이 있으니까 핀 제거하고 보자. 그래서 집도의는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안 해주거나 라고 해서 이제 재활했던, 치료했던 병원, 입원했던 병원 의사한테 갑니다. 그러면은 이 의사는 또 뭐라 하냐? 수술한 의사한테 가서 받아라. 그럼 수술한 의사도 장애가 안 된다. 치료해준 의사도 장애가 안 된다.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수술을 한 의사가요. 내가 수술을 했는데 장애가 남았다. 물어보면은 바로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난 수술 잘했다. 수술 잘 돼 있는데 무슨 장애냐? 그건 나중에 세월 지나면은 다 낫는다. 아마 이런 식의 대답을 듣는 게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난 진짜 이거 수술한 부위가 잘 안 움직여서 진짜 불편한데 내가 이렇게 발급받을 수 있는 의사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생뚱맞은 병원 가가지고 장애 진단서 발급해달라 라고 하면 어느 병원에서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 장애 진단서 발급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거부 반응이 있어요. 특히나 보험회사에 제출한 장애진단서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보험사에서 이거를 장애진단서 청구한다고 해서 바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와요. 조사가 나오면은 이 의사한테 가서 왜 장애가 나오냐, 이 장애가 나오는 명백한 근거는 뭐냐, 자기들이 자문받았을 땐 장애가 안 나온다. 그리고 이건 핀 때문에 장애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10개 이상의 질문을 의사한테 던지기 때문에 의사는 되게 귀찮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한테 장애진단서 발급해줬는데 이 한 명이 보험이 4-5군데가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의사는 진단서는 한 장 발급해 주지만은 4-5명의 보험사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보험사가 한두 번씩 찾아온다라고 하면 10번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장애 진단서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거를 손해사정사나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위임을 해서 진행하면은 뭐가 다르냐? 수술한 의사나 치료한 의사한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전문가들이 자기가 자문을 할 수 있는 의사한테 가서 의학적인 자문을 거치고 그에 대한 소견에 대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조사가 나오면은 계약자가 보험사하고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임된 전문가들이 보험사하고 직접 상대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받고 이렇게 종결되는 경우가 많죠. 이것 때문에 수임료를 어느 정도 지불을 하더라도 이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전문가를 선임할 때요, 유의할 점 2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해당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요, 보험회사에 직접 나서기를 두려워해요. 왜냐면요, 이건 명백하게 변호사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장애진단 끊고 그리고 계약자 보고 보험사를 상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긴 뒤에서 컨트롤만 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장애 진단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 계약자가 전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가한테 위임할 때는요,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소속, 자격 유무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한테 위임했을 때 2번째 유의할 거는요, 장애에 대한 자문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장애가 맞다면은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을 거 아닙니까? 그때 장애 진단은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시립병원, 국립병원 이런 병원에서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이런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냥 작은 병원에서 발급받고요, 이게 보험 사기로 연루돼 가지고요, 환자들하고 뭐 전문가들 뭐 아니면은 의사 이거 전부 다 보험 사기로 연루돼서 수사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보험사들도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계속 신고를 하고 추적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작은 병원보다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뭐 시립병원, 국립병원 이런 데서 객관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장애라는 건요, 의사마다 보는 시각도 다 달라요. 어떤 의사는 장애가 안 남는다, 어떤 의사는 남는다. 그런 이 의사의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 장애에 대한 판정은 의사가 해야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법원 신체 감정도 그렇고 뭐 후유장애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진단명이나 수술 기록지 아니면은 엑스레이 찍은 CT 찍은 이 검사 결과지만 봐도요, 이건 통상적으로 장애가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이런 부분의 예상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다쳤는데
내가 장애가 남을까 안 남을까, 이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분명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화면에서 계속 아래로 내리면 댓글을 쓸 수가 있어요. 댓글을 볼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댓글로 질문을 주시던가요, 아니면 제가 댓글에 저희 보상가 배상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로 질문을 주시면은 더 상세하게 답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남았다, 그리고 내가 후유장애 담보에 가입이 돼 있다 라고 하면은 보험사가 안 준다 해도 받아내는 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험료 내고 보험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 실제로는 정상인데 비정상인 것처럼 속여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보험금을 받는 거는 보험 사기이기 때문에 언젠가 발목이 잡힐 수 있다라는 점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이 후유장애 담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까 말했듯이 궁금증은 댓글 또는 네이버 보상가 배상 카페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상가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가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 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